반갑습니다. 2월 11일 금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일단 변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장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겠죠. 자, 아침에 일단은 많이 내린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회복세를 점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주말장 그대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내렸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상승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오늘도 예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말장 변동성은 기다림과의 승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시장의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대형주 쪽에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입만 좀 되어준다라면 대형주 또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가 꽂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 민감 섹터가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리는 이유는 게임주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게임주 외에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중에서 또 안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이제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양봉 상황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긴 합니다. 아침에 떨어진 부분보다는 많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아침에 1% 넘게 하락세로 진행이 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3%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 0. 오늘 고점은 0.3%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상승 흐름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저점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아침에 떨어진 시점부터 반등이 쭉 진행된 모습이었는데 진행되다가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단기적 조정에 대한 포인트고, 지지라인대가 어디서 형성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이제 2748, 2749 그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위쪽에서 일단 주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상에서의 모습도요, 일단은 지지가 제일 두꺼운 구간이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위치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748, 2750 그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선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넘어가면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코스닥 쪽에는 지금 게임주들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이쪽의 종목군들이 지금 엄청나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투매 양상의 그런 포지션들을 게임주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시총 상위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일단 내려가 있으면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좀 돼요. 그러니까 시장 안 좋은데 사지 말아야 되겠다, 매도를 하지는 않더라도 사지 말아야 되겠다, 즉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경향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수급동에 보시면 외국인들 매매는 나쁘지 않습니다. 900억 정도 순매수인데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와 같이 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도도 제법 많은 물량이에요. 지금 오전인데 벌써 11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지금 보면 600억에 달하는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팔아먹은 건 금융투자고요. 금융투자는 이 코스피 쪽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주라든지 이게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커져 있는 상태라서 그쪽에서 어떤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은 그다지 반가운 모습은 아니다 보셔야 되겠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닉스가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지금 13만원 다시 넘어서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하이닉스 우리 사주 받으신 분들이 13만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부분은 회복을 해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모습이죠. 어차피 더 올라가야 될 종목이고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실 것을 권장을 일단 저는 좀 해드립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것 중에서 카카오가 오늘 반등이 좀 했어요. 카카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오죠.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 근데 이 기술적 반등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추세를 전환시키기까지는 상당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또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니죠. 이 추세상에서의 하단 지지가 만들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이 진행될 수 있겠고 10만원까지 한번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제대로 된 상승이 나타나려면 또 저점을 잡아야지 되고,
또 돌아서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되죠. 근데 그 부분들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라인대 가까운 부근에서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2020년도 말에 형성된 지지선입니다. 그 라인을 지금 형성해서 진행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 반등들 이후에 지지선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화학 오늘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현대차는 요즘에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매도에 대한 어떤 압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DI가 현대차보다 밑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신저가 나타나는 모습. SDI도 말씀드렸죠. 이제 이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의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오늘 포스코 올라갑니다. 포스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은 종목 올라가고 있는데, 기초화학, 경기 민감 섹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크래프톤. 이 크래프톤의 문제예요. 보호예수가 일단은 풀리기 시작했다는 부분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또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물량이 확 터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지금 일단은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는 뭐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들도 손해를 감안하고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 외로 매도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업에 대한 실적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주가 하락한 이유도 코인으로는 수익을 많이 봤지만 실제로 본업에서는 실적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닝 쇼크였다 이런 얘기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모습이었죠. 지금 크래프톤도 같은 게임주로서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저가 오늘 발생한 모습이라서 이 종목은 이렇게 반등이 나가더라도 주가가 계속 뚫고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코스닥 쪽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도 뭐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반등을 좀 세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냥 보합이에요. 그죠? 보합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뭐 40만원 근처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추세선상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극복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폭락했었던 부분에서의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은 저점대에서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 구간들입니다. 근데 이런 반등이 상승 추세를 다시 전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LNF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첨보도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하락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심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근데 이 반등을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비스 오늘 위메이드 또 떨어지죠? 네, 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는 이제 게임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NFT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어떤 부담감을 좀 가져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ENM이 오늘 좀 떨어졌어요. ENM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뭐 지지점을 만들어낸 모습이라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기에 많이 올라가면서 물적 분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중단한다 그 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단기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들어온 모습인데 조금 과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저항대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인데 유지는 일단은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그 뭐 CJ, CGV라든지 또는 모두 투어 이런 기업들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강원랜드. 자, 강원랜드에 대한 부분들 자, 실적이 안 좋아요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잡고 떨어뜨리려는 움직임 보였었는데 과감하게 대응하셔도 괜찮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지금 1분기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 움직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 쪽은 SK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들, 포스코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에코프로벤 매수가 좀 들어와 있네요. 네,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금융 섹터하고 보험 섹터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5일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상향을 좀 타는 것 같다. 저항 돌파 이후에 상승세 타게 되면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대신에 삼성전자 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크래프톤, LNF, LG에너지솔루션 등에 대한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오전이기 때문에 물량적인 부분에서 크게 변화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은 모습이라서 뭐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은행주 매수 많이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더 들어오게 되면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 밑에 한 26만원대나 27만원대 요 정도 들어왔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강원랜드, 에코프로비움이 오늘 외국인 기관 쪽 매수가 다 들어와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군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되돌림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일단 지금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그런 정도. 매도는 카카오, 크래프톤 역시 한결같죠. 네,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를 매도하고 있네요. 요거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팔아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SDI, 현대차를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매도하는 것에 비해서는 주가 낙폭이 크지 않고 또 지금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 완성차 쪽에서의 뭐 출하 더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어떤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로 작용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업황 둔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네, 소비가 개선이 된다라면 또 차량용 반도체가 개선이 된다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NC소프트 이런 것들 NC소프트도 뭐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넷마블 게임주들이 지금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게임주들을 건드릴 만한 위치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썬데이 토즈가 하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 안 오른 게임주들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오른 게임주라도 이 업황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한적인 상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조심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황은 오후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후에는 뭐 플러스 전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되는데 일단은 플러스 전환이 되려면 수급이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되겠죠. 기관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오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외국인 매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지금 외국인 매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이 금융투자 매도도 같이 늘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방향을 좀 바꿔줄 수 있겠는가. 연기금들은 뻘짓거리를 더 이상 안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포지션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방향성을 그때그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훨씬 편리하게 시장을 예측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판단되니까요. 자, 오전에 조금 억눌렸었던 부분들을 오후에 좀 분출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마감 시황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